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그냥 돌면 여기가 첫 역사의 시작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부터 돌기가 돌아가기가 제일 좋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의 선교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번 강의들을 듣고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외부에서 성경책이 하나 만들어졌다 라는 것. 두 번째는 감리교회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에서 한국에 맥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감리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맥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고종 황제로 하여금 기독교를 통해서 교육과 의료에 관해서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 서류를 받게 된 계기, 그죠? 그 계기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82년도에 맺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82년도가 지나고 83년도 초에 미국 국회에서 인준을 해요, 그 통상 조약을. 그리고 인준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푸트라고 하는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공사가 정권 공사인데 대부분 영국이나 다른 독일은 영사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더 윗급의 공사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미국이 그만큼 더 우리에 대해서 더 크게 뭐 여러 가지 면에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 그런 공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 공사가 들어와서 내가 왔으니 답방 형식으로 그래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7월 달에 사람들을 꾸려서 83년도 7월 달에 보빙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보기도 했을 뿐더러 민영익은 유럽으로 돌아서 유럽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요, 실주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왕에게 얘기했었을 때 제일 우리가 서양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교육에 관한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고종황제를 만나게 되고, 고종황제한테 서신을 보내게 되고, 고종황제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84년에 얘기해서, 이것을 이분이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 이분이 받아서 어디를 보내냐면 미국 국무부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거를 그 당시에는 미국 북장로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북장로교회는 유니온 신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교사 3명을 찾아요. 그 교사 3명이 우리나라에 86년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교사 3명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헐버트가 제일 어렸어요. 23살이에요. 헐버트, 벙커, 길모라는 사람은 8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제일 잘 몰라요. 그리고 길모가 쓴 글이 지금 책자로 남아 있는데, 그 책자는 뭐랄까 친한도 아니고 반한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으로 썼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시각이 꽤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8년만 하고 돌아간 거는 유경공원이 8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경공원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걸 봤었을 때 정말 이거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되게 좀 뭐랄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유경공원의 학생들도 좌파 우파 해서 둘로 나눠서 좌우로 해서 두 군데 사람들을 학생으로 모집했는데, 한쪽은 이미 관료이면서 이 서양 교육을 받아서 영어 교육도 하고 해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성균관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었는데, 관료들을 하니까 시간 잘 못 내지, 약속 안 지키지, 공부 열심히 안 하지, 자꾸 딴짓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경공원이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5년 동안만 있었어요. 그리고 박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독일 영사관하고 터를 바꿔서, 독일 영사관이 박동,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다가 독일 대사관으로 자리를 바꿔서 독일 대사관이 이 자리로 와요. 그죠? 독일 대사관이. 그리고 독일 대사관이 오고 옆에는 일반적인 한옥들이 있었고, 독일 대사관이 쭉 있게 되다가 그 다음에 덕수궁을 짓게 되고, 덕수궁에서 아까 고래곽사를 짓고 다리도 건너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요 자리에다가 독일 공사관이 또 나가고 뭘 하냐면 여기다가 평리원이라고 최초의 근대식 법원을 여기다가 져요. 그래서
법원이 있던 자리가 지금은 경성법원으로 바뀌어서 그게 가정법원으로 바뀌었다가 대법원이 있다가 서초동으로 그게 나가고 다 나가면서 이제 법원 자리에서 미술관 자리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용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여기 있는 것들이 흘러갑니다. 독일 신문사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조금 이따 배제학당도 가면 있거든요. 독일 신문사터도 여기서 독일 신문을 여기서는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독일 신문사를 실제로 인쇄했던 곳은 인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학당 안에 인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쇄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독립신문사터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됐다고 할 때 시작이야 84년에 알렌이 왔었을 때, 그 다음에 85년 언더우드 아펜젤리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교라는 관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유경공원하고 관련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면서 그렇게 한번 보고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건물이 지금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1926년도에 일본이 경성법원을 일본 사람에 비해서 건물을 졌어요. 사실은 이 언덕 위에 이 건물을 졌었을 때 이 지역에 초가집, 기와집 조금 있었는데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 큰 건물이 여기 져져서. 사실은 일본이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화면에서는 굉장히 대국이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그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들어가 보시는데 재미있는 건 이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건물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이 건물은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뭐 찻집도 있고 미술관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겉모습하고는 아주 굉장히 조금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뭐 어쨌든 이런 형태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완전한 뭐 근대식, 근대식이죠. 그래서 여기가 독특한 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앞벽만 남기고 그대로 뒤에 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벽체만 남겨놓고 살려놓고 나머지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니까 이거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자체는 요새들은 뭐 이런 벽돌들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 뭐 떼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니까요. 아까 남현동의 남서울 미술관이라고 하는데도 원래 벨기에 대사관이었던 게 그 건물을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못이 하나 보여요. 저기 보면 못이 하나 보이죠? 그죠? 네? 저 나무에 누가 저 나무에다가 플래카드 내걸라고 한 건 아니고, 전해오는 얘기로는 저 못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정말 멀리 가는 거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이 침략해 들어올 때 군사가 쉽게 해서 세 군데로 해서 군사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세기를 따라서. 그래서 동군, 중군, 서군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동군하고 중군하고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토 기요마사라고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장, 그 둘이 경쟁 관계에서 서울을 누가 먼저 점령할 것이냐 하고 들어왔어요. 그 들어올 때 그들이 같은 날 들어왔어요. 서울에 들어올 때 한쪽은 남대문을 통해서 한쪽은 동대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남대문을 통해서 그 가등청전에 가토 기요마사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점령을 하고 군진을 차리고 월산대군 집도 거기서 군사들이 묵고, 그러면서 이 나무가 얼마나 낮았든지 그 당시에 그 가토의 말을 걸어놨던 자리라는 거예요. 말에 고삐를.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게 이제 거의 400년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이제 지켜오고 있는 거죠. 400여 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보호수로 지금까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배제학당에 지은 건물인데, 배제학당은 원래 본관 건물을 제일 먼저 졌고 그 다음에 동관 짓고 그 다음에 서관을 졌어요. 이건 지금 동관 건물이에요. 서관 건물은 똑같이 생긴 건데 그 건물을 떼서 지금 배제학교, 명일동에 84년까지 있고 명일동으로 학교 옮겨갔는데, 그 명일동 옮겨간 자리에 서관을 떼갔어요. 본관은 없어졌고, 그리고 동관이 있는 거예요.
동관에 이런 건물들이 이 사람들이 지을 때마다 다른 데 가도 똑같은데, 여기 보면 중간에 그 돌이 있는 거 하고, 그죠? 저 위에 벽돌 얹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중간 층에. 지하층하고 1층 사이에는 이렇게 경계를 석축으로 해서 연결해주고, 2층에서 3층 사이에는 저렇게 벽돌로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창을 하고, 대부분의 창은 위아래로 여는 창들이었던 거죠. 대부분 창들이. 그래서 여기는 1층부터 3층까지 다 올라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아펜젤러가 이제 1885년도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언더우드는 그렇게 제지했어도 난 혼자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아펜젤러는 부부가 되고 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제물포에서 우리가 지금 데블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일본 사람이 하는 호텔에 묵으면서 일주일을 기다려 봤는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6월 달에 다시 오게 돼요. 4월 달에 갔다가 실제로 이제 선교사 중에서 5월 달, 한 달쯤 됐었을 때 다시 상황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 스크랜튼과 스크랜튼 부인, 그 다음에 스크랜튼 어머니 해서 그 가족들도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게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한 달 만에 스크랜튼이 혼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사정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래서 들어와서 봤더니 스크랜튼이 의사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잘 됐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크랜튼이 너무 한 대를 받고 사실 들어와요. 그 바람에 이제 스크랜튼이 들어와서 여기 바로 땅을 마련하게 되고, 집을. 그리고 스크랜튼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한테 연락을 해서 들어오라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하고 스크랜튼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부부가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돼요. 6월 달에 들어오게 됐는데, 일본에서 제물포까지 오긴 했는데 묵을 서울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튼은 집을 그 사이에 마련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아펜젤러는 아내하고 제물포에 머물면서 서울에 답사차 와서, 그리고 실제로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제 제물포에 갔다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제물포에서 갔다가 오는 날이 7월 29일이야. 그러니까 85년도 7월 29일이 돼서야 몇 달 지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크랜튼은 이미 와서 아펜젤러하고, 그러니까 스크랜튼은 이제 오자마자 제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제중원에서 계속 진료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자기는 서민들한테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로얄 관리병원에다가 그 다음에 관리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는 환자들도 서민들도 오긴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이 오기가 접근성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민을 위한 진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스크랜튼이 자기 집에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을 때예요. 진료를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와서 이제 의료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의료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 중에 2사람한테 스크랜튼이 의료를 배우려면 언어부터 해야 된다, 영어를. 그래서 마침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아펜젤러 온 8월 3일인가 며칠 만에 아펜젤러한테 그 2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2사람 보낸 사람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 배제학교의 공식적인 시작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그냥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스토리에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지.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 내가 어딘가에 연결하고 또 연결돼서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가운데, 스크랜튼도 의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교육도 나중에 하게 되지만, 그리고 제중원을 처음 할 때부터, 제중원은 병원뿐만 아니라 제중원 의학교를 하는 게 일단 고종 황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고종 황제에 의해서 그 제중원 의학교가 생겨. 85년도에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더우드나 여기는 뭘 또 했냐면, 제중원 의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영어로 화학도 가르치기도 하고 생물학도 가르치고, 어쨌든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사가 이미 왔었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일할 수 있는 병원, 내가 공부 가르칠 수 있는 또 교사로,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사실은 세팅이 된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하나 연속된 사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배제학교가 하게 되고, 배제학교는 그걸 하면서 이것도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래서 교육을 학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86년도에 허가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87년도에 본관 건물을 처음 짓고, 그렇게 그리고서 고종 황제가 현판을 달아줘. 그 현판이 여기에 가만히 있는데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달아줘요. 배제는 배영 양제의 줄임말이야. 그 사람들을 다 양육시키고 인재를 키우는다는 측면에서 배영 양제를 해서 거기에 줄임말로 배제라나, 그래서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판을 달아서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현판을 달아서 여기서 줄 때 이 선교사들도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아펜젤러 혼자서는 사역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펜젤러 계속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 건물을 해놓고 2층에 노블 선교사 기념관을 만들었었거든. 그리고 노블 선교사 기념관을 만들면서 같이 했는데, 이 노블 선교사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평양을 개척한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서울을 개척을 하고, 서울 개척한 다음에 개척할 곳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물포고요, 하나는 평양이야. 그런데 이제 제일 멀리 가는 건 평양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제물포를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물포가 실제로는 그 기차가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제물포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옆이라서 제물포에는 그럴듯한 어떻게 기독교 학교나 시설이 사실 제대로 없어요. 그게 제물포가 옆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굳이 거기를 여기서 가면 되지 거기다가 스테이션을 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초기에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여기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둘 다 92년도 되면 우리가 평양에다가 선교부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 노블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개척해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왔었을 땐 아펜젤러가 와서 임신했던 사람은 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과 노블 선교사의 딸하고 결혼을 해. 또 그리고 그 아펜젤러, 그 아들 아펜젤러, 그 다음에 그 아펜젤러가 나중에 이제 배제학교하고 이거를 다 하는데 역할을 하고, 그 아들은, 그 다음에 그 딸은 나중에 저 이화학당을 학교를 키우는데 그 아펜젤러 딸이 또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토리 있게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